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합작 애심양관 교육회계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4월 6일 한중 합작 애심양관 교육훈련 계획이 당 정부 교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훈련에 대한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10여 년간 15개성 또 여러 개 자치구가 있죠. 이런 곳을 다니면서 21세기 창조적 리더십과 경영 전략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한 일주일간 중국에서 머물면서 했던 애심양관 교육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2기 애심양관 교육은 무석시 화서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무석시 화서촌은 중국 신농촌 운동의 성공적인 마을이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화서촌의 당석이 오인보 지도자와 촌민들이 일찍이 50년 전에 중국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회주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매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2006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선언되자 전국의 당정 관료 및 신농촌 운동 지도자들이 무석시 화서촌을 방문하여 견학하면서 성공 사례를 학습하며 벤치마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약 2시간여 동안 고속도로를 통해 동서쪽으로 이동하여 목적지인 무석시 화서촌에 저희들은 도착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천하제일촌, 이런 편말이 아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천하의 제일촌이라 이거죠. 화서촌 중심에 위치한 14층 건물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화서촌의 발전된 모습과 이제 신농촌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교수진들은 이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베푼 만찬을 하고 내일로 예정된, 그 다음 날로 예정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이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11월 21일 21세기 경영 전략과 파워풀 리더십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조적 리더십, 또 경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도자의 인생관과 행복관,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그리고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사에 근면하고 진실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섬김,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현대인의 성공 요인 가운데 97%를 차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훈련생들의 수강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보는데, 어느 한 여성 지도자, 무석시 당학교 부교장이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강의 내용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다가가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정리를 잘 하시느냐 물었더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의 내용을 열심히 정리하고 계신가, 또 이렇게 경청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중국말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여성 지도자는 대답하기를, 저는 무석시 공산당 당교 부교장입니다. 한국 교수님들의 강의가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한마디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당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대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훈련생이라 생각되어 강의 후에 교수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기념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만찬 후 화서촌의 문화를 소개하는 민속 공연을 우런바오
중국 당서기와 공산당 과기업 또 중국 과기업 지도자들이 관람하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춤과 노래, 묘기 등 화서촌의 민속문화의 특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단 일행은 11월 20일 오후 시간 틈을 내서 한국 교수단 일행이 북화서촌에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브라질 바나나가 많이 나와 있고 호박, 피망, 토마토, 물록이는 상추, 수박, 망고, 대추, 또 파파야, 파인애플, 복숭아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온실에서 컴퓨터로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용사산에 올라가서 북경에 있는 천안문 모형과 1만 킬로미터의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화서세계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이 화서세계공원에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개선문, 독일의 천문대, 그리고 교회, 성당, 회교사원, 사찰 등 종교시설처럼 꾸며진 호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용서호 앞 화서촌의 별장주택을 관람하였습니다. 2층 빌라형 주택으로 응접실, 침실, 목욕탕, 화장실, 서재 등 100여 명의 그 고급 주택으로 여평의 고급 주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소득 중국화로 150만 원 이상 중산층 소득자가 산다고 했습니다. 저녁 만찬 시간에 그동안 수고한 교수님들과 한중 주요 인사 그리고 수고한 훈련생들이 함께 하는 만찬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들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수고에 감사를 나누는 화기애애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생들과 교수님들이 일일이 테이블을 돌면서 포옹하고 악수하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내년에 우수 학생들로 구성한 방문단을 조직하여 한국 방문을 꼭 하겠다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주신 교훈과 지식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만찬장을 나와서 하늘을 보니 11월의 보름달이 화수천을 비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수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하였습니다. 애심양광 훈련이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조용히 중국의 당정 관료들의 가슴에 사랑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온 중국 땅을 넓게 밝혀주는 달빛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화서촌을 보면서 또 한편의 시, 중국 하늘에 빛난 화서, 이 시를 남기기도 했고 또 화서촌에서 나와서 관광선을 타고 태호의 아름다운 호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호의 화원에서 이런 시도 함께 이제 제가 써서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태호를 나와서 우리 교수단 일행은 무석시 과기업 유기중 부주석에게 마련한 풍성한 오찬을 또 함께 했습니다. 옥수수, 우유즙, 태호, 밤새, 백새우, 생선, 게살, 죽, 회파리, 소내장, 양고기 등 무석의 특징적인 요리들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수 부주석과 과기업 관계자들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상해 공항을 향해서 저희들은 떠났습니다. 2007년 마지막 훈련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중국 과기업과 무석시 과기업 관계자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 애심양광 훈련을 통해 한중 양국이 더욱 큰 이제 교류가 있고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